안녕하세요. 남편과 두 아이를 둔 30대 초반 가정주부입니다. 20대 중반이던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결혼을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빠른 케이스입니다. 남편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대학 입학 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졸업할 때쯤 아이가 생겨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시댁이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셔서 신혼집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아이 둘이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30평대면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아파트를 사주시면서 동생과 조건으로 함께 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한 느낌이었으나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고 남편 역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련님 신우 2명과 함께 신혼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동생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처음 만난 때는 수줍음도 많고 말수도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어느 정도 친해져서인지 말도 많아졌고 저를 더 많이 챙겨주는 데다가 이것저것 이야기로 많이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에서 5명의 성인이 함께 살다 보니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우들은 성격이 좋아서 많이 도와주고 남편과 싸울 때는 제 편이 되어주는 데다가 도련님은 집안 청소를 맡아 해주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몇 년간 함께 살다 보니 제 나이는 벌써 30대가 되었고 아이도 2명이 되어 집이 좁아졌기 때문에 큰 문제로 고민하다가 시어머니께서 더 큰 평수로 좋은 집을 사주셨습니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20대 시절부터 저에게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벌써 시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부부 사이의 권태기가 30대 초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지만 저는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지만 대학교 시절에는 학교에서도 인기 있는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집에서만 있으니 그냥 보통의 아줌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출산 후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필라테스를 하고 살이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도련님의 눈길이 자꾸 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편한 옷을 입는 털털한 성격이지만 어깨가 드러나는 옷과 짧은 반바지를 자주 입었던 터라 도련님의 눈길이 자꾸 꽂혀버렸습니다. 도련님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된 결과 어느 순간부터 도련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길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도련님이 볼 때마다 수줍어했는데 요즘은 대담하게 저에게 몸매가 예쁘다는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 여자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경험이 없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이 잘생겼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나 듣곤 했는데 여자친구는 없었다니까요. 그 반응에 저도 모르게 놀랐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라 도련님에게 잠을 같이 자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보니 역시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도련님을 덥석 안아버릴 뻔했어요. 수총각 같은 개미 같은 목소리로는 여자 앞에서는 이상하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라더라고요. 아, 형수 아니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요. 그래도 더 진짜 짝사랑한 여자애 있으니 그 여자랑 총각 딱 제대로 보여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잘 아는 여자라고 말하면서 묘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은근 궁금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가씨도 아니고 30대 아줌마라고 말을 하며 제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다면 짝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저라는 걸 다 알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바로 도련님에게 그 짝사랑하고 있는 여자 누구인지 알 것 같은데 말해도 되냐고 말을 하니
도련님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 나가봐야 한다더니 차키와 지갑을 들고 부랴부랴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연하인데다가 한 행동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살 올라가 내려오질 않더군요. 그 귀엽고 매력있는 도련님이 날 짝사랑하고 있었다니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날게 뻔하니 아무 말 안 하기로 마음먹었고 다음날 아침 신우들과 점심 먹고 있었는데 큰 신우가 저에게 언니 요새 영수가 이상해. 막 시시 쪼개다가 갑자기 기분이 푹 가라앉았다가 이상하단 말이야. 아, 게다가 이런 말하면 언니가 영수를 이상한 놈으로 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영수 그놈이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 이상하다니까. 진짜 딴 사람 같아. 하고 말하더라고요. 신우들과는 야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는 데다가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터라 영수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너희도 느꼈어. 아니, 사실 어제 영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눈치가 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어머니랑 남편이 알면 난리 나겠지만 너희들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게다가 요새 남편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어디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피우고 싶을 정도야. 너네도 알잖아. 밤마다 내가 열심히 유혹해도 안 넘어오는 게 너네 큰오빠라는 거 하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두 신우들은 제 말에 크게 놀라더니 이내 수긍하면서 남자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여자 셋이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였고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부터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하던 중 도련님이 조용히 술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여자 셋이 함께 마시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저녁 8시에 약간 취해왔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이쁜 영수는 왜 이렇게 불쌍한 거야? 라며 홍수한테 하는 말에 대해 다른 여자들은 어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신우들이 어디 감히 누나들한테 소리 지르냐며 형수를 지키는 도련님이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은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해 형수를 좋아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퇴근하고 들어온 신랑이 그 말을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도덕적으로 형수와 도련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도련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신우들은 열심히 말렸지만 도련님은 미안한 자리를 만들기 싫어하며 더욱 형에게 대들어버렸습니다. 도련님은 왜 내가 형수를 짝사랑만 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라며 막말로 동생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도련님에게 폭언을 한 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놓고 형수한테 좋아한다는 것을 밝히고 가족들도 눈치 안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신우들은 도련님에게 이쁜 여자 소개시켜 줄 테니 포기하라고 설득했으나 도련님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소개해 줄 필요 없다며 앞으로 형수만 바라볼 테니 누나들도 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박력 있는 도련님의 모습에 저희는 황당하면서도 어이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도련님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습니다. 저 또한 도련님의 행동들을 남편과 신우들 몰래 받아주게 되었으며 어느 순간부터 도련님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은 노골적으로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고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은근한 스킨십을 하면서 밀당을 하던 어느 날 도련님이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도련님은 학교를 보내줄 것을 제안했지만 저는 직접 차를 타고 곧바로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련님과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는 도련님이 형과 이혼하면 아이들과 저를 책임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도련님과 함께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도련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형과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저와 도련님은 서로를 위해 조용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자 집 안에서 자꾸 결혼하라고 말을 하길래 돈 많고 어린 여자가 더 좋았던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일부러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끔 밤마다 그걸 하지 않고 말투도 냉정하게 했으며 미운 행동만 골라서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치가 떨렸지만 어차피 도련님과 이런 관계까지 와버리고 말았으니 더 이상 일을 크게 벌릴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에는 모든 상황을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말했고 다들 뒤로 기절할 뻔한 이야기라고 난리쳤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는 합의 유연으로 조용히 끝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모든 걸 다 아는 상황이라고는 해도 차마 도련님을 아빠로 맞이하라는 말을 바로 할 순 없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커서 이해해줄 날이 온다며 말할 생각입니다. 남편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도련님이 있으니 앞으로 이쁜 사랑하며 잘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